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피시한 놀이터 게이 PC방 26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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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우리 게스트분이 한 분이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신 네, 거죠? 그쵸. 네. 1년 만이죠, 맞아요. 거의. 리액션 맨날 우리끼리만 하다가 네. 게스트 한 분 섭외해서 하는 게 오랜만이죠. 네, 굉장히 오랜만인 네. 것 같아요. 녹음 자체도 오랜만에 하는 네. 것 같은데 한 주를 빵꾸가 났죠. 네. 큐퍼를 다녀오느라 녹음을 안 하고 맞아요. 못하고 이래서.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 한 분이 계신데 포지님 나오셨어요. 1년 만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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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즌 1에 그때도 사실 리액션 방송에 나왔었는데 네. 그때 나와서 미국에서 사는 재활치료사 이야기를 해드렸던 포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네. 오랜만에 반가워요, 진짜. 딱 5회 리액션 만에 또 다시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5회였어요? 리액션 5회 나오셨고. 오. 오늘 그래도 10번째니까. 네. 우리 방송도 많이 변했어요. 그러고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막 소리 들어가는 게 싫다고 에어컨도 끄고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너무 초심을 잃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우리 포지 형께 예전에 그 리액션 방송 때 드리지 못했던 질문들도 몇 네. 개가 있고 네, 또 네. 근황 이야기도 들어야 되니까 네. 그건 저희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전에 혹시 할 얘기가 있을까요, 삼식이 형? 뭐 제가 딱히 할 얘기가 혼자 있다기보다는 네. 지난 주말에 엄청 큰 행사가 있었죠. 네. 네, 그렇죠.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네, 있었죠. 맞습니다. 20번째.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 4명이 전부 다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먼저 포지님의 감상이 제일 궁금해요. 어. 왜냐면은 한국 퀴어 축제는 처음 처음이셨구나. 참가하셨던 거니까. 네. 그쵸? 그쵸. 완전 처음으로 네. 갔던 거라서 네네. 저는 뉴욕 프라이드를 2번 갔었고 네. 이제 그쪽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갔었는데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가 2년 전에 서울 프라이드 그러니까 서울 퀴어문화 축제를 왔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야기를 듣고서 그 규모는 조금 더 작지만 그래도 같은 이제 움직임을 한국에서도 서울에서도 하고 있다고 해갖고 정말 궁금했었는데 네. 이번에 갔을 때 약간 막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좀 정말요? 막 특히 깃발들 막 흔들리고 이제 행진 시작할 때 네. 막 점점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점점 안 좋아질 때 있잖아요. 약간 나 지금 안 좋다. 이거 너무 막 벅차오른 장난 아니다. 지금 막 그런 느낌이 좀 너무 안 좋아서 안 좋다고요? 너무 좋아서 안 너무 좋아요. 좋아서 안 좋다고요? 네. 좋아서 오히려 그래서 불안해지는. 나 지금 너무 안 좋아요. 큰일 났어. 약간 그런 이 감정을 내 몸이 감당을 네. 못한다. 이건 나를 내려놓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광화문 막 이렇게 지나갔었잖아요. 이따 다시 한번 네. 얘기하겠지만 네. 거기 이제 막 지나갈 때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약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퍼레이드를 참가를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뉴욕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행진을 보고서 옆에서 즐기는 거기 때문에 네. 느낌이 좀 달랐고 굉장히 의미 있게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뉴욕 퍼레이드는 그런 부스가 막 따로 준비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직접 뭐 참가하고 뭐 구매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네. 오히려 개인적으로 옆에서 자그마하게 이렇게 샵들을 여시는 분들은 계신데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뭐 등록을 해서 부스를 연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 대신에 이제 막 몇십 개의 기업체에서 아주 대단한 트럭과 볼거리와 이제 그런 것들 행진이 쭉 가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 제가 삼식님하고도 같이 갔었잖아요. 한번 네. 프라이드를. 근데 네네. 그때 꽤 뉴욕의 프라이드. 네. 그렇죠. 그때 꽤 오래 서 있었죠. 저희 네, 그렇죠. 브런치 먹고 갔는데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구경했으니까 그때 다 근데도 다 못 봤던 것 같아요. 엄청 길고 화려하고 막 자주 보이는 거대 풍선들 아니면 그 트럭들 그런 거 보면서 하니까 그런 부스 구경보다는 이제 그냥 행진이 메인인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일단 혐오 세력도 없고 거기는 그렇죠. 큰일 나죠. 거기 있으면은 완전 몰매 맞는 그런 달려들 걸요 분위기. 막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맨하탄 전체가 뉴욕 전체가 부스 같은 느낌? 그쵸. 그날요? 거의 그날은 그런 느낌이에요. 퀴어- 가게마다 다 무지개 걸려 있고. 다 아시니까 네. 그날이 프라이드인 걸 다 아시니까 막 전전주부터 서포트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에다가 무지개를 쫙 깔아 놓으세요 입구에. 더 잘 팔리고 맞아. 그런데 가면 막 바글바글하고 안에 어. 약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이번에 본격적으로 걸었던 거는 두 번째? 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 서울 퀴어 축제를 4번을 갔는데 네. 첫 해 걸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더워서 안 걸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좀 덜 더워서 걸었는데 진짜 걸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거 4km 어떻게 걸어? 4.5km 어떻게 걸어? 그래서 중간에 빠지자 그랬는데 걷다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완주를 했거든요. 처음 걷는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걷는 건데 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물론 헛소리한 사람들도 있지만 네네. 근데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두 분? 지금님, 한나님. 저도 4년째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16년, 17년 걷고 작년에 정말 타 죽을 것 같아서 못 걷고 네. 저도 안 네. 걸었어요. 올해까지 이제 총 3번을 이렇게 걸었는데 제가 3번을 갈 동안 루트가 전부 다 달랐어요. 그래서 물론 작년에도 을지로 쪽으로 해서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카페에 있다가 제가 경찰들한테 공격하고 중간에 들어와서 퍼레이드 끊었던 그 세력들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완전히 루트가 확 달랐었죠. 아예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그 명동 쪽으로 맞아요. 돌아서 을지로로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한 번도 안 걸어봤던 거리이기도 하지만 뭔가 그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던 게 완전 중심부잖아요. 막 예전처럼 명동 성당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중심부부터 해서 정말 중심과 해서 광화문까지 딱 나가는 관광객들 맨날 가는 그런 맞아요. 관광지. 그게 막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확 우리가 이만큼까지 왔구나. 이만큼 중앙까지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인식의 변화랄까요? 뭐 그런 게 있었구나 싶어서 정말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느라고 며칠 동안 밤을 새가면서 그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신 맞아요. 그 준비단 분들도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 이렇게 걸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간에 힘들어서 광화문 진입 후에 그 대사관 옆길로 빠졌어요. 다시 중간에 합류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그 광화문 앞을 걸어오지 못했어요. 네. 거기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던 것 같더라고요. 도는데요. 네네, 턴하는데 신호등도 있고. 네. 어떤 분이 그 트위터에 그 서울시 교통 카메라로 그날 당시 상황을 찍었던 맞아요. 영상을 맞아. 예, 올리셨는데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광화문 쪽에서. 네. 뭐 교통 상황도 있었겠지만 막았다가 내보내고 막았다 내보내고.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컷을 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다시 광화문 반대쪽 종로타워 더종로타워 그쪽으로 가로질러서 그 4번인가 3번 차량으로 다시 합류해서 다시 시청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봤던 게 어떤 할아버지가 그 참가자를 끌어내서 좀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 같은 퀴어들이 둘러싸고 경찰이랑 그 아저씨 못 도망가게 잡고 있는 걸 봤었어요. 네, 가는 도중에. 물론 그런 일도 있었지만 뭐 참 잘. 저도 봤어요. 끝났죠. 저도 걷는데 네. 제 앞에서 걷던 한 분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팔을 붙잡고 네.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는 잘 못 들었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했겠죠. 그 사람이 막 뿌리치고 그냥 가는데 그걸 보고 있던 경찰이 바로 와서 그분을 제지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좀 확실히 경찰들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네. 대응을 해주고 있군 하는 느낌을 받아서 네. 몇 년 전에 비해서 훨씬. 훨씬. 네, 그래서 되게 마음이 놓였죠. 그것도 있었네요. 경찰분들도 이번에 좀 뭐랄까 분위기들이 좀 많이 풀렸다 그래야 되나? 예전에 그 딱딱하던 느낌보다는 훨씬 중간중간에 퍼레이드 차량에서 노래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래에 맞춰서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봤어요. 그래서 약간 리듬 타시는 분들 몇 분 봐갖고 그리고 의경 아니고 직원분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소찬이 티어스가 나오는데 그 왜 중간에
뭐 노래 나오면 한 번씩 후 하면서 막 우리가 뭐 넣잖아요. 추임새 넣잖아요. 넣는데 무전기 들고 있던 손으로 이렇게 막 위로 뻗으면서 후 할 때마다 네 그러셨던 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꼈다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서 근데 네. 그 껴서 들어가려고 하는 중에 저쪽에서 그 의경들 바깥으로 이제 흰색 경찰복을 입은 교통계 여자 경찰분이 이제 오시면서 이렇게 무전을 하면서 오시는데 막 되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들어가도 되겠냐고 또 물어봤더니 되게 친절하게 또 여기 이렇게 잠깐 벌려서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러기까지 해주시는 거 봐서는 예전에 느꼈던 느낌보다 훨씬 달랐던 것 같아요. 역시 경찰들도. 네. 지금님은 올해 처음으로 애인하고 같이 참가하신 거죠? 맞아요. 이제까지 사귄 사람들하고 한 번도 갈 기회가 없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요번 만나고 있는 친구랑은 이제 가게 됐어요. 손을 아주 꼭 붙잡고 다니시던데요. 네, 맞아요. 언제 그렇게 애인하고 손 붙잡고 그렇게 중심가를 또 걸어가지고 맞아. 종각 뭐 을지로 그 특히 광화문 앞에까지 뭐 그렇게 손잡고 걸어갈 기회가 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저기 광화문 앞 대로도 리모델링 한다고 다 그러던데. 공원으로 만든다고. 네, 다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아마 요번 퀴퍼 이후로 몇 년간은 아마 광화문을 못 걷게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지나가다가도 다르게 걸어가. 맞아요. 그 오늘 이번에 했던 대로는 못 걷겠죠. 앞으로는. 네. 하여튼 언제 그렇게 광화문 앞에 손잡고 남자친구랑 걷겠어요 또. 네. 그래서 진짜 좋았어요. 다만 서울시청 광장에서 나가는데 이제 사람들마다 각각 쫓아가고 싶은 그 트럭이 다를 거 아니에요. 거의 7번까지 안 나가더라고요. 7번 트럭이 그때 그 큐브 트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래서 그렇게 막혔던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나가요. 학교 사람들이 특히 안 나가는데 7번부터 우르르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저희는 10번 도쿄 퍼레이드 트럭을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저희보다 앞에 계셨던 것 같은데 늦게 나오셨네요. 제가. 네네. 그러니까 걸을 때 요 셋이랑 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서다 안 돼서 결국엔 네온밀크 따라갔고. 아, 네온밀크. 네. 근데 저희는 그때 도쿄 퍼레이드 따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네온밀크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광화문에서부터.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바로 그냥 엄청 빨리 걸어가지고 계속 네온밀크 쫓아서 걸었죠. 저 처음에 네온밀크를 따라갔는데 그 네온밀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드랙 에이전시죠. 네. 드랙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아서 네. 드랙 일종의 회사죠. 네. 그런데 드랙킹, 드랙퀸 네. 분들, 드랙 아티스트 분들. 아티스트. 네. 아무튼 그런 회사인데 이제 굉장히 딱 이름만 들어도 되게 신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 위에 올라가신 분들도 되게 네.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올라가 계시고 그랬어요. 네. 보리님도 계셨고. 맞아. 네. 하여튼 그래서 저 트럭 따라가자 갔는데 네.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음향에 문제가 있었나?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기계 문제가 맞아요, 있어가지고 있었다고. 초반에 음악을 못 틀었대요. 그래서 을지로까지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을지로까지 거의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그 위에 계신 네. 올라가신 분들이 네, 올라가신 분들이. 앉아 계셨다보다는 그냥 계속 그죠, 맞죠. 움직이시긴 하셨는데 손만 흔드시고 맞아요. 인사하시고 그렇죠, 맞아요. 맞죠. 절반을 노려보시 갔구나. 네. 그래가지고 도쿄 퀴퍼 트럭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네온밀크 그 트럭 뒤에 다들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가 갑자기 순례자야 그냥 걷고 있었어. 아니 조용할 리가 없는데 저기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러길래 네. 저희도 그래서 좀 그 트럭 보내고 그 뒤 트럭 따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나중엔 다시 앞에 가고 그랬는데 근데 그 뒤에 러쉬 너무 재밌어 보였는데 그죠?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큐브 때문에 좀 늦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뒤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들 러쉬 트럭 따라가려고 안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쉬가 매년 그 서울 광장으로 나온 이후부터 매년 그 트럭 퍼레이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저 집이 맛집이다. 음악 맛집, 뭐 퍼포먼스 맛집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입소문이 좀 퍼져서 그렇게도 많이 따라가지 않았나? 근데 뭐 그 저희가 말한 트럭 말고도 앞에 또 행성인과 차별금지법 연대 그 트럭도 있었고 뭐 아까 좀 전에 지금님 말씀하셨던 그 대학생 연합인가요? 큐브가? 큐브 대학생 퀴어 연합에서 큐브 뭐 트럭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트럭들 되게 재밌는 음악들 많이 틀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좀 특이하게 전야제 행사도 했었잖아요. 네. 아, 핑크닷. 핑크닷이라고. 네, 네. 그래서 서울 광장에서 네. 전날에 네. 몇 시부터 했죠, 그게? 그게 5시부터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한 네. 9시 반 정도에 끝났죠, 대략. 네. 9시에 그 점등식? 분홍색 점등식을 했었고요. 이게 싱가포르에서 시작을 했다고. 네, 아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올해 저도 거기도 가고 다음 날도 가고 막 그랬어요. 아, 네. 근데 싱가포르에서도 이런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퍼레이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네. 거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 행사로 네. 핑크닷이라는 거를 아하. 한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네. 그냥 그렇다고 얼핏 들었어요. 네.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싱가포르 핑크닷 아, 찾아보시면 네, 그럴게요. 제가 나올 한번 것 찾아봐야 같아요. 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와서 네, 서울에서도 거기는. 열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날인데도 물론 토요일만큼은 아니었지만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막 그 특친 분들이 사진 올린 거 보니까 핑크닷 그 보니까 봉이 있었더만요. 핑크봉. 네, 네, 핑크봉. 맞아. 그래서 하트 그 모양. 핑크봉을 이렇게 여러 명이서 겹쳐놓고 공주 모임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약간 아이돌 응원.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막 사진 올려놓은 거 맞아. 보고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분위기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퀴어 앤썸이 하나 있죠. 퀴어 주제가가 하나 있죠. 몇 개 있죠. 네. 그 중에 다시 만난 세계랑 아 다시 만난 세계. 본디스웨이 네. 네. 그거를 이제 행사 마지막에 막 틀어가지고 막 갑자기 클럽처럼 막 그 어. 어두울 때 그 핑크봉 흔들면서 막 춤추고 맞아. 놀았는데 되게 색다른 분위기였어요. 낮에 행진하는 거랑 또 다른 재미. 그게 재밌었어요. 사실 전야 행사는 매년 있었는데 네네네. 네, 이번에 뭐지 이렇게 가시적으로 뭔가 딱 행사 프로그램을 딱 정해서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뭔가 이름도 딱 이렇게 네. 붙여지고 네. 홍보도 되게 많이 됐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는. 맞아요. 네. 한나 씨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네. 갑자기 궁금한 게 네네. 있어요. 훅 프레스 했잖아요. 아, 네. 무슨 일 한 거예요 그거? 아, 사실은 제가 인터뷰도 따고 오. 그다음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영상을 도저히 찍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많은 얼굴들이 나오니까 다 모자이크 해야 돼. 네, 전부 다 모자이크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거를 공적인 매체에 사용할 땐 또 협의를 또 해야 됐나 봐요. 그래서 그냥 현장 앰비언스 정도만 따고 그러니까 하긴 하셨어요? 네, 그냥 막 본디스웨이 나올 때 같이 따라 부르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제 네. 중간중간 영상을 몇 개를 이렇게 찍기는 찍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근데 좀 특이했던 게 네. 특이라기보다는 네. 좀 달라졌다고 느꼈던 게 네. 그 언론의 보도가 아 언론의 좀 보도가. 네. 많이 중립적으로 변했다. 근데 여전히 좀 여전히 하긴 한데 편파적인 데도 많아요. 그래도 어쨌든 KBS 같은 경우는 아예 왜요? 정권이 바뀌어서 죄송해요. 어쨌든 KBS 같은 경우는 네. 혐오 세력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리고 준칙을 되게 잘 지킨 게 그 충돌이란 표현 안 쓰고 그러니까 혐오 세력과 혐오 세력이라고 하기도 좀 싫어요. 혐오하는 그 사람들과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들 간의 충돌, 뭐 네. 맞불 이런 표현들을 엘로우 저널을 제외한 뭐 메이저 언론들에선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번에는 대부분 그런 것도 많은 변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세상은 변하고 있고 다음 총선도 지나고 나면 조금 더 혹시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때를 위해서 우리 다 현망진창이더라도 열심히 살아보는 걸로 네. 하면 어떨까요? 저 그리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네. 올해 제 키퍼가 좀 특별했던 이유가 저희 엄마랑 같이 맞아요. 그랬구나. 갔었어요. 동생하고 동생이랑 엄마하고 둘이 같이 저까지 셋이서 먼저 갔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같이 갈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날 서울에서 볼 일이 있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날 올라오셨던 오. 건데 그 볼 일이 오후 5시인가 그러셔가지고 아, 그때까지 정말요? 시간이 좀 떠서 혹시 엄마 나 갈 건데 같이 가시겠냐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도 안 그래도 궁금해하셨다고 전부터 궁금해하셨거든요. 안 그래도 오신다고 하니까 제 남자친구가 꼭 뵈야 된다고 네. 꼭 뵙고 싶다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인사드렸죠. 맞아요. 지금님하고 지금님 애인뿐 아니라 그 성취자분들 중에서도 많이 만났어요. 그죠. 마주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라고 했더니 다들 막 깜짝 놀라면서 방송 잘 들었다 해주시고 맞아요. 저희 엄마가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알아보는. 네, 그러니까 막 몸둘 바를 모르시는 인기를 처음 체험하신 거죠 이제 그냥. 엄마 팬 많아 이러면서 엄마 완전 연예인 됐다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런 농담도 했는데 맞아요. 그 부스도 돌고 그 또 되게 좀 묘했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비퀴어하고 같이 간 게 네. 사실 처음이었어요. 비퀴어 친구랑도 간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친구도 아니고 건너뛰어서 가족부터. 그러게 바로 엄마로 건너뛰었는데 네. 근데 좋았던 게 일단 엄마도 말로만 들으시다가 그냥 그렇게 직접 그 수만 명이 거기 이렇게 있는 걸 보시고는 한국에 이렇게 선수자가 많냐고 놀라셨다고. 맞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동생이 좀 재밌는 말 하지 않았어요? 갈 맞아. 때쯤에 그 얘기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키퍼에서. 네, 저도. 맞아요. 제 동생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7살이에요. 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요새 모든 것에 다 호기심이 많고 한참 그럴 나이인데 네. 일단 축제를 성소수자라는 말을 걔가 모르니까 그냥 무지개 축제야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무지개 축제. 무지개 엄청 많잖아요. 그쵸. 가면은. 귀여워. 그래서 막 팔찌도 사고 싶다 그러고 네네. 목걸이도 사고 싶다 그러고 깃발을 그렇게 탐내더라고 무지개 깃발을. 그래서 사줬어요. 막 그래서 뭐야 무지개 막 이러고 그러고 놀았어요. 재밌게 놀았나 봐요 나름. 그러고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집에 가려고 제가 엄마랑 동생을 시청역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네. 그 이제 시청역 바로 건너편에 대한문 앞에 막 이렇게 집회하시는 분들을 네네. 반대 집회하는 분들을 보고 네. 제 동생이 엄청 아쉬운 목소리로 저기를 안 가봤네 이러는 거예요. 저기도 축제인 줄 알고. 저기를 안 가봤네 이러더라고요. 거기도 음악 나오고 노래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하니까 뭐 막 사람들만 있으니까 저기도 뭔가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저랑 엄마랑 완전 길에서 빵 터져가지고 저기는 안 가도 돼. 그랬죠. 아무튼 네, 좀 뜻깊은 축제였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가족들하고 다 같이 와서 그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내년 초에 저희 아버지가 전역을 하시고 나면 커밍아웃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연을 끊게 되든 아니면 뭐 계속 뭐 좋은 관계 가족으로서의 좋은 관계를 지속하든 꼭 내년 퍼레이드 때는 저도 가족들 데리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요번에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네, 뭐 키퍼 얘기는 하려면 뭐 시간이고 모자라지만 끝이 없죠. 오늘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너무 즐거웠고요. 근데 오늘 이제 키퍼가 서울에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당장 이번 달 말에 대구에도 있고 네. 인천, 부산, 광주도 있나요? 광주는 올해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제주도도 있고 네. 올해 열릴 축제가 많이 또 있으니까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참고로 저는 대구를 가려고 예매를 했습니다. 네네. 기차 안 그래도 예매해 주셨다고. 잘 다녀오세요. 네. 자 그러면 키퍼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포지님의 이야기를 좀 네. 들어보는 순서를 와 드디어. 네. 드디어 긴장 푸세요. 굉장히 떨고 계세요. 2번째 출연이신데도. 이게 2번째 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냥 똑같은 걸 2번째 하는 느낌이어갖고 아 정말요? 아직도 이게 계속 하는 거랑 1년 쉬고 하니까 어렵네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다 안면도 트고 네. 편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세 분은 편한데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마 제가
커밍아웃을 하기 바로 직전에 네, 방송을 했던 맞아요. 것 네. 같아요. 거의 네, 직전에. 네, 그래서 한국에 제가 한 몇 주 정도 있었는데 네. 이제 가족이랑 여행 다녀오고 나서 네.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까지 거기서 끊고 갔었죠. 맞아요. 그래서 네. 예. 아, 이제 뭐 끝났죠. 뭐 네. 여행 아니 뭐라 그러셨지?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올 때 부디 집으로 다시 같은 그쵸. 집으로 돌아올 수 예,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나요? 집이 달라지긴 했어요.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실제로 이사를 가시긴 했는데 다행히도 제 방은 있었고 거기 그래서 그때 가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실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마음을 먹고 나서 약간 정말 목구멍까지 올라온 다음에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생각보다. 네. 근데 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20대 때 말씀을 드리자였고 네. 그때가 29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2번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그날 과정이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갔다 왔었거든요. 저희가 네. 마지막 며칠을 네네. 네.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태국 방콕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네. 제가 차마 여행에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 네. 왜냐하면 그때는 확신도 없었고 음. 이게 다 같이 여행 와서 갑자기 이거를 제가 터뜨리면 네. 본래 여행의 취지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질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네. 기다렸다가 네. 이제 비행기 타기 전까지 하루 정도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자 해서 여행 갔다 오고 다음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치맥을 하면서 네. 네. 저도 알코올의 힘을 조금 빌려서 이제 맥주를 조금 마시고 네. 이제 앉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거실에 계시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여자친구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네. 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잘 못한 이유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 얘기를 잘 못하겠다고 그렇게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가 아이가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말씀을 빌리면 그럼 돌싱이니? 좀 이러셔서 돌싱. 아니 대체 미국에서 뭘 한 거니? 돌아온 싱글. 그리고 아버지는 갑자기 거기서 니콜이니?라는 제 친구는 니콜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니콜이 어떤 친구 이름 중에 니콜이라고 뭐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에서 누굴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빠 저는 누구 말씀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게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가 여자가 아니라서 여태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다고 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한 침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저는 그냥 맥주잔만 바라보고 있고 두 분도 그냥 약간 뭔가를 응시하시지 못한 채 그냥 저한테는 한 정말 긴 시간 같이 느껴지긴 했죠. 그 5분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먼저 이제 눈물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갑자기. 네. 아버지는 약간 너무 어릴 때 유학을 보내서 혹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그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일찍 물들어져서 미국 문물에 그런 생각을 그래서 가짜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 은둔 방송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났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확실히 저는 정체화가 되었고 이제 성 정체성, 성 재앙성 이제 이런 거를 다 차분히 말씀드렸더니 그때는 이제 어머니도 우시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커밍아웃을 할 때 울지 않는 편인데 확실히 부모님하고 할 때는 끝판왕 같아서 그게 약간 부모님들 오시는 거 보니까 저도 그때 막 이제 맞아요. 눈물이 막 났죠. 저도 근데 그때 아빠가 이제 일어나셔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래갖고 근데 이건 사실 슬픈 일이 아닌데 내가 눈물이 나는 이유는 네가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 미국에 혼자 보내놓고 혼자서 했을 그 느꼈을 감정을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나 슬퍼서 눈물이 난다고 막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더 잘 받아들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아버지랑 더 친하기도 하고 아버지는 약간 제 과거에 중점을 두셨고 어머니는 약간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든지 그런 미래에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냐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머니 이제 너 앞으로 힘들 거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 집안에서 힘들어질 거라고. 그건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이제 아니까 앞으로 사는 것이 아웃을 쉽지 하면서 않아. 많은 사람한테 아웃을 하고 만나다 보면 분명 힘든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렇게 저희 누나한테는 제가 이미 그 1년 전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누나는 굉장히 많이 도와줬었고 사실 삼식님이 오더해 주신 그 책도 네, 네. 네, 전달을 해줬었죠. 저희 누나가 부모님한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커밍아웃 스토리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성소수자 그거를 부모 모임에서 네, 부모 모임에서 엮어주신 네. 그 책을 나오기 전에 드렸어요. 네. 삼식님 아이디어긴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날 튀었죠 사실. 미국으로 네, 바로 네. 폭탄 던지고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근데 반나절 정도가 더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 다음날 비행기 네. 저녁 비행기여서. 네네. 근데 그때 제가 지하철을 타고 어딜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장문의 카톡이 오더라고요. 카톡이 길면 바로 못 읽고 네, 뭐 눌러보기에서 펼치기, 네, 뭐 눌러보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긴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너무 미안하다 몰라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친구 만나러 그때 초코 먹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도 지하철에서 오열을 하기 시작했죠. 초코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봤으면 정말 이상했을 거예요. 갑자기 초코우유 먹다가 울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사실 그거 진짜 안 먹거든요. 제가 초코우유가 너무 맛있었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실 막 수도 있죠. 갑자기 막 눈물 콧물 나오면서 지하철에서 우니까 되게 당황하셨을 거예요. 주위에.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 공항에서 저를 마중하실 때 또 다들 우시고 그러니까 다들 힘드셨나 봐요. 잠을 못 주무셨더라고요. 다들 눈이 팅팅 부으시고 다음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죠. 네. 이제는 얘기를 많이 최근으로 돌려서 미국에 잠깐 오셨었거든요. 이제 저희 이제 친누나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부모님이 잠깐 미국에 오셨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나 봐요. 그래갖고 저 혹시 그 만나는 친구한테 오늘 같이 저녁 먹을 수 있냐고 연락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연락을 했죠. 저 이제 애인한테. 그 친구가 거기서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있던 약속을 다 취소하고 네. 달려왔죠. 그래갖고 같이 저녁도 먹고 이제 여러 번 만나고 저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운이 좋고 성공적인 커밍아웃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고 나서. 네. 저희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항상 느꼈던 것들이지만 그분들한테는 갑자기 닥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저희한테 다시 전달하시기까지 또 마음을 여시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사실 그냥 이제 당신들이 준비가 되시면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그 친구는 언제니 그 친구는 생일이 언제니 이렇게 조금씩 물어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 더 제 애인을 챙기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1, 제 애인 아2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아들 1, 아들 2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래갖고 아2는 어떠니라고 애칭까지 생겨갖고 애인은 지금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애인한테는 조금 부담도 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가족한테도 커밍아웃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럼 나도 빨리 해야 되나 보다라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무언의 압박을 조금 준 것 같아서 이제 그거는 그 친구와 제가 천천히 같이 또 해결해야 되나 다음 숙제겠죠.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면서 작전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 애인분 부모님도 많이 보수적이신가요? 그렇게 많이 보수적이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독실한 크리스찬이신 건 확실하거든요. 두 분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이제 애인의 동생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아예 자랐어요. 그 친구가 어렸을 때는 네, 완전 여담이긴 한데 제가 대학교 있을 때 이제 친구들 그런 크리스찬 그룹의 반주를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그룹이 제가 지금 만나는
친구의 아버지가 만든 그룹이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거 그분이 완전 처음에 만드셨던 그룹이고 제가 그 10몇 인연이. 년 뒤에 제가 거기서 반주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한인 개척 교회 같은 느낌인가요? 예, 그냥 대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였어요, 사실. 동아리 예, 같은 이제 거. 그런 거였는데 세상에. 저는 나가지는 않고 그냥 반주자만 찬양팀 비슷한 느낌이어갖고 네. 그냥 도와주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우리 아빠가 만든 거라고. 그거 우리 아빠가 만들었을 때 3명밖에 없었다고. 나 그때 애기여서 기어다녔다고 다들 연습할 때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좁긴 좁더라고요, 확실히 세상. 진짜 부담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정말 부담되겠다 진짜. 그거는. 그래서 티는 많이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근데 잘 못 숨기는 편이라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근데 그 친구의 커밍아웃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얘기할 때 옆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그냥 들어주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대답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 그 친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게 잘 진행이 돼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에도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저번에 얘기하셨던 그렇죠. 문제들. 저번에 네. 이제 나왔을 때 네. 그때는 사실 그렇죠. 부모님이 없어도 저희끼리 식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였는데 그 얘기를 제가 부모님한테 잘못 들었다가 맞았어요. 좀 어떻게 엄마 아빠를 빼고 결혼을 할 생각은 이 삐삐 잘못 키웠다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네요 최근에. 네. 그쵸. 사실 결혼이라는 게 요새 좀 많이 의미가 변질되긴 했지만 어쨌든 양쪽 가족들의 축복이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원래 그러려고 하는 결혼이기도 하고. 네.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저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실 다들 그렇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고 그래 나는 보통 부모님 그러니까. 없이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 들으시고 되게 섭섭해하시더라고요. 섭외하실 법하죠. 네. 충분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나를 빼고 그래서 알았다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던 그렇게 그렇죠. 얼버무렸습니다 그럼 커밍아웃 하시고 나서 뭐 많은 것들이 바뀌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정말 달라졌구나 싶은 그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일단 항상 나오던 이제 질문을 하셨었죠. 뭐 네. 여자친구라든지 네. 결혼이라든지 네네. 선짜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네. 거에 대한 얘기가 일단 완전히 없어졌고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보고 느끼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송 매체에 동성애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때는 사실 약간 저희가 막 떠보는 것들이잖아요. 네, 엄마는 네. 어떻게 생각해? 네. 라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얘기했다 의심받을까 그렇죠. 걱정되고. 근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와 저거 완전 빠았네 라고 하면서 부모님하고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서 네. 약간 허심탄회하게 부모님하고 제 남자친구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평소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제 많은 부분을 갑자기 공유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야기의 주제도 좀 폭넓어지고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좀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좋네요. 네. 그때 걱정을 하셨던 거에 비해 너무 잘 풀리셨네요. 그러게요. 네. 어. 근데 이렇게 마음을 여신 것도 사실 최근이어서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힘들어하셨는데 네네. 네. 근데 아무래도. 최근은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결국은 존버는 승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한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스스로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포지님한테 마음을 열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게 만약에 포지님이 부모님하고 한국에서 계속 같이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셨다면 더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쵸. 전 사실 강제로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었죠. 왜냐면 그러니까. 얘기하고 튀어버렸으니까. 네. 근데 보통은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당장 다음 날부터 또 같은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서로의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 부딪힐 일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를 봤을 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근데 혼자서 곱씹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더 자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이게 저도 조금 느꼈던 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마냥 시간을 드리면 또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그것만 점점 커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저한테 중간에 하셨던 얘기는
저한테 트랜스젠더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그분들은 하시는, 그런 아예 음. 정보가 정말 전무하신 거죠. 예. 이제 게이와 트랜스젠더의 차이를 이해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걸 들어보면 아 이게 그냥 마냥 내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기도 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까이 있는 게 조금 더 이득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얼굴 보고 서로 장단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말은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트랜스젠더가 계시다면 또 좀 마음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무지한 사실 코멘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충격이었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당연히. 참 어려운 문제네요. 여건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한 다음에 커밍아웃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네.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사실 뭐 주변에 보면은 커밍아웃을 청소년 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20대 초반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성공 확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어릴 때. 네, 어릴 때는 특히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관리 감독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그러니까 자기 삶에 큰 타격을 입고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저희가 저번에 블루님 얘기를 하면서 좀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거리를 둘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쵸. 그 물리적인 거리와 물리적인 시간이 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네.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그냥 떨어져서 지낸다 그 끝이 아니라 내가 품에 안아서 키우던 아이가 네. 내 품을 떠나서도 저렇게 사는 걸 보면서 부모님들도 그런 걸 느끼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다. 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느끼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내려놓는 효과가 과정. 있지 않을까? 내 그러니까 아이를 분리하는 보낸 거. 거죠. 네, 나와 아이의 인생을 네. 분리하는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지금님 할 말 없으신가요? 갑자기 표정이 너무 생각이 많아지신 것 생각이 같아요. 많아지신 네. 얼굴인데. 사실 요새 저도 유학 준비하면서 박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요새 저도 인생이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내년에 박사를 만약에 나가게 되면 지금 어쨌든 미국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가게 되면은 그때 말하고 튀어야 되겠다. 제가 좀 안 좋은 그렇게 생각. 지금-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안 놓이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물론 얼마 전에 논문도 퍼블리시하고 뭐 그랬긴 했지만 이게 미래가 안 보여요 지금. 이게 어쨌든 어플라이를 이제 하반기에 시작할 거고 빨라야 이제 내년 초에 가가지고 어디든 결과가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될 텐데 미래가 예측이 어쨌든 좀 불가능하고 아버지는 전역을 하실 테고 그러면은 나는 언제쯤 얘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제가 직업을 갖고 뭐 독립을 하고 이거는 전부 다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유가 될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제가 사전 작업을 지금 좀 해놓고 예를 들어서 편견을 좀 제거하는 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책을 막 벌초를 네, 책을 막 선물한다든지 막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락을 먼저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해놓고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모내기는 빠를수록. 네. 네.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무슨 책을 어떻게 아빠한테 갑자기 선물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그러고 사실 요 한 몇 주 동안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최근에 느끼는 것들 그러니까 어렸을 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저한테 이제 저의 정신병의 원인이 아버지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뭐 증오나 미움이나 이런 거 갖고 살았는데 요새 다 털어놓게 됐어요. 그냥 왜냐하면 아버지도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도 분명 자꾸 그 사람이라 표현해서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부모도 저는 남이라 생각해서 그 사람들도 분명 편견을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그 편견도 제가 걷어줘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니까. 부모라고 뭐 자식 다 이해하나요? 안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그럼요.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포지 형 말을 듣고 아버지에 대한 사전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편지를 그냥 딱 보내가지고 아빠 나 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겠구나 싶어서 그래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갑자기 중간에 말이 없어졌죠. 예. 그랬네요. 그 편지를 써서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 책에 껴서 드리는 건 어떨까? 그 저번에 네. 포지 형한테 추천했던 나쁘지 그 책. 않은데 그것도. 네, 네. 아니 요새 뭐 그렇게들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는 한나님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러지 못했다. 네, 안 할 겁니다. 네. 안 하시려고? 네. 현망진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진흙을 걷어내고. 네. 저는 제가 제 인생이 자리 잡으려면 아직 한 10년, 5년에서 10년 더 있어야 돼가지고 PhD 해야 되니까. 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나 부모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모였을 때 워낙 다들 다른 환경에 계시니까 뭐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없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제일 편안하고 제일 잘 전달할 수 있겠다 싶은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고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면 사전 작업을 하면 네.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친구가 됐던 가족이 됐건. 근데 지금님이 아까 얘기하신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어쨌든 부모님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 맞아요. 또 사람이고 부모님도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은 자식을 이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맞아요, 당연히.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들한테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던진 다음에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네. 하네요, 확실히. 네.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맞아요. 거죠. 기회를 한마디로. 줘야죠. 네.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대로 주는 거죠. 참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죄송해요, 말 끊어서. 아니.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왜 요새 HIV 복균에 대한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프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레트로 이렇게 치료제? 치료제 네. 그 치료제에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나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일부러 제 주변에 이제 HIV 가지고 자꾸 혐오 발언 이렇게 퍼다 날르는 이런 무식한 사람은 없겠죠? 라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일부러 그렇게 올렸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 페이스북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올렸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 앞에서 그런 소리 안 하세요. 네, 아버지를 돌려깠네요. 네, 돌려 깠죠. 네, 사실 그 아버지 보라고 한 거였어요, 그거. 네, 저격. 네. 그래서 앞으로 효과가 있네, 네, 효과가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페이스북에서 하려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뭐 제가 학생회 활동해가지고 무슨 포스터 나고 그런 거 좋아요 꼬박꼬박 누르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올리는 글은 정말 열심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구사하면서 네. 동시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네. 거. 어쨌든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맞아요. 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식에 대해서도 알고 이러면은 또 그렇잖아요. 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커밍아웃은 네, 진짜. 그럼요. 어려운 일이죠. 교과서가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석이 커밍아웃의 정석. 그래서 교과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람과 사이의 일이 사람 사이의 일인데.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드네요. 그 좀 전에 그분들한테도 그런 시간과 선택의 기회를 선택의 기회라 선택이란 말은 안 했어요. 그냥 그쵸.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기회. 잘 이해할 수 그쵸. 있는 기회. 예, 예. 선택은 지금 제가 뭘- 머릿속에 그 가족의 선택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그 생각하고 있었나 본데. 근데 그게 맞네.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일방적으로 엄마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어머니는 굉장한 그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네.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데 그냥 단순히 엄마 가족을 떠나서 그냥 사람과 사람이라는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한다거나 그냥 친구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봐야겠네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엄마가 선택으로 나를 밀어내면 나도 엄마를 버리면 되는 거죠. 농담이고요. 네. 너무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눈빛 이게 네. 눈빛 전달이 안 되니까 참 아니, 아쉽네. 아니, 눈빛이 저는- 너무 무서웠어. 저는 사실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항상 그 통역 전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최악의 맞아요. 경우를 네, 맞아요. 곱씹으면서 사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받을 정신적 피해를 음. 최소화하기 네,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로를 떨궈내겠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청취자분들과 또 저희 두 분의 권수 네. 고맙습니다. 좋은 소식이 더 감사합니다. 많이 들리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1년 뒤에는 포지 형처럼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1년까지 안 가도 네. 네. 어쨌든 조만간일 거예요. 네, 네.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 시간이죠. 간단하게 네, 한 시간 간단하게 한 아니, 시간. 간단하게 포지님의 커밍아웃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커밍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나눠 보았네요. 네. 자, 그럼 1부를 여기서 마치고. 네. 근데 이거 리액션이 아니라 그냥 따로 하나 에피소드를 찍은 올려- 거가 네, 한것 올려도 같아요.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으면 맞아요. 퀴퍼 이야기, 퀴퍼 후기 플러스 네. 포지님 커밍아웃 후기. 그럼 이거 그냥 이거 그냥 한 부 하고 그러고 그냥 댓글 읽는 방송 하나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리액션 그래 올리고 리액션 올리고 그렇게 할까요? 어, 이거 네. 26번째로 네. 하고 26번째. 네. 리액션에 계시다 정규 편성으로 들어오셨네요. 네. 갑자기 이런 적은 없었는데 네. 대단하네요. 참 준비 없이 하는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개피방이 진짜. 아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획이 잘 안 풀리네요. 아무튼 자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리액션 방송에서 네. 댓글과 이메일 후기 등등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